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벌써 평일의 절반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수요일만 지나면 개인적으로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무더운 날씨까지 씻겨 내리는 것 같은데 더위만 씻겨 내려야지 왜 가격까지 같이 씻기는 것인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 좋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중국발 퍼드의 영향으로 하락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이 지속이 됨에 따라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죽이기 정책에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글로벌 최대의 채굴기 업체이죠. 비트메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관계자 비트메인 중국에서 채굴기 판매를 정지 및 시설 이전 계획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의 경우는 중국에서 채굴기의 판매를 정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시 발표한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세계의 업계 관계자의 내용에 따르면 비트메인의 제조업체를 다른 국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비트메인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닌 관련 소식통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찌라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연도 주요 가격 하락의 원인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픈데 과연 중국이 이러한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게 될까요? 시진핑 주석의 체제를 연장하기 위한 공동 부유론의 피해 섹터 중 한 곳이 암호화폐이죠. 중국 내에서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도 문제지만 다른 부분의 피해가 훨씬 더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게 될지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모습에 현재 미국 의회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패투미 의원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에게 기회이다. 이때를 잘 이용해야 한다. 언급이 나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에게서는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인물한테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컨퍼런스뿐 아니라 본인의 주 공무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주고 싶다 밝힌 미국의 마이애미주 시장인 프란시스 수아레즈인데요. 페투미 의원과 공통된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시장 중국 규제 강화 미국의 터닝 포인트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란시스 수아레즈 미국 마이애미 시장의 경우는 중국 내 광범위적인 규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러한 암호화폐 채굴 분야의 변화를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터닝 포인트는 바로 지금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마이애미 시장 대변인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마이애미 남부 소재 터키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암호화폐 채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접촉한 바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중국발 퍼드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길어야 2달 내에 급격한 회복을 보여주는 모습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지속이 될 것 같고 이제는 상승하지 않을 것 같고 다시는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켠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듯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 즉 내재 가치가 가장 중요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닙니다.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변동성이라고 하죠. 이 변동성을 이제 리스크로 잘못 해석하여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으로 변동성은 통제 불가의 영역, 리스크는 통제 가능의 영역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10%
20%, 30%에 하락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사가 나오게 됨으로써 하락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매도를 고려해 봐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통제가 불가능한 변동성에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항상 펀더멘탈에 집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이 투자의 본질이며 우리가 자본가로 가는 첫 시작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높아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의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1에서 5%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할당함으로써 투자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인물의 경우는 금을 모두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함으로써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이제 라울팔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비전의 CEO 2에서 3일 이내에 암호화폐 조정장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CEO 라울팔의 경우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0.08BTC까지 상승한다면 암호화폐 조정장이 끝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예상이 맞다면 2에서 3일 이내에 상황이 반전될 전망이다 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40년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예측한 인물이 있습니다. 전 비트코인의 개발자로 유명한 개빈 안데르센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40년 뒤 얼마의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비트코인 2061년 600만 달러 돌파 후에 2100년에 덤핑을 시작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제목만 읽어도 조금의 헛웃음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 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개빈 안데르센의 경우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비트코인의 공급이 완료되면 오는 이제 2061년 비트코인의 한계 가격이 약 6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어서 그러나 2100년 이후로는 채굴 수익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고래들이 덤핑을 시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과연 2061년에 이 사람조차 본인이 한 말을 기억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울팔의 이야기대로 2에서 3일 이내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뒤집힐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하는데요.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이런 견해도 있구나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라울팔의 이야기처럼 3일 내로 다시금 상승 추세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잠재적인 수요층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나를 제외한 아무도 암호화폐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잠재적인 수요층이 있을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생각을 기관 투자자들에게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기관들 그리고 고액자산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투자를 원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한 최신 보고서가 나왔는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무려 62%가 내년이죠. 2022년 안에 암호화폐 시장에 첫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보여도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 62% 내년 안에 암호화폐 첫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계 자산 운용사 니켈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62%가 내년 안에 처음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조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 50명의 자산 운용사와 50명의 기관 투자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이유로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수익률의 상승을 꼽았다고 합니다. 무려 47%의 참여자들이 이같이 대답을 한 것인데요. 또한 응답자의 44%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규제 환경의 개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 등의 이제 암호화폐 투자 배경으로 꼽혔다고 하죠. 이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가장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뉴욕 멜론 은행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은행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에도 관여하며 상당히 이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은행인데 과연 오늘은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멜론은행 암호화폐 비즈니스 강화 위해 3명의 전문가를 고용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은행이 암호화폐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3명의 시니어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라인업이 보면 상당히 화려한데요. 아마존의 전 웹 서비스의 책임자와 독일 최대 민간은행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책임자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정보보안 수석 엔지니어가 뉴욕 멜론은행에 화려하게 합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의 추가적인 소식과 기관 투자자들의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대답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규제 환경 개선,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 새로운 자산 클래스 상당히 있어 보이는 말들로 잘 포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시장의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갔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투자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온갖 미사역으로 이제 투자라는 것을 포장을 하지만 모든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증식시켜야 성공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의 본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가격 상승을 위해 내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며 가격의 상승은 가치의 상승에 종속이 되어 있다. 가치의 상승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이제 결정이 된다. 이 사람들의 수요는 내재 가치, 즉 펀더멘탈이 확실할 때 증가한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꼭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시장 경제의 원리로서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브레이브걸스라는 아이돌을 아시나요? 지난 몇 년간의 공백기에 이제 해체를 하려다가 롤린이라는 노래를 통하여 차트의 역주행에 성공을 했고 다시금 회복을 한 그룹인데 이 브레이브의 걸스 노래는 과거에도 똑같았고 현재도 똑같았습니다. 음정 박자 다 똑같죠. 그렇다고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부르는 멤버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가치가 상승을 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아이돌들이 부른 노래가 좋지 않았다면 다시금 차트 역주행을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상당히 시원시원한 노래이다 라고 느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미래의 가치 상승의 기반에는 사람들의 수요 이전에 내재 가치가 확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는 궁극적으로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물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금융 시스템의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며 금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 화폐의 수단, 화폐의 역할 등등 많은 부가가치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화폐의 역할로 나왔지만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정식 화폐로 사용할 것이라는 개념은 이미 2년 전쯤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적인 안정과 완연한 인식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성장세가 얼만큼 이루어지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사업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만큼은 이제 조동아리라고 불리우는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위터상이 아닌 어떠한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데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미 정부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 힐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머스크는 암호화폐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데 동참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나는 줄곧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답하곤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번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의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중국 남부 지역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 무작위 정전 사태를 겪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이 이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판단한 정부의 조치일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일단 내용을 보자면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의 머릿속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밖에 있다면 끝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관해서 강조를 했었죠. 저도 겐슬러 위원장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바인데요. 규제라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적인 규제와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이번 발언인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함으로써 이제 발전 속도라도 늦추자라는 취지의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입만 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욕을 먹는 머스크가 과연 다음에는 어떠한 발언을 가지고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이 빠지면 섭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는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는 어떤 거래소에서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업비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금 4대 거래소의 경우는 특근법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신원 인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830만 명 이용자 신원 확인 인증 폭주로 거래 불가 우려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업비트가 83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게 되면서 전산망 폭주로 거래가 마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업비트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 확인 인증 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의무 중 하나가 고객 확인 인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중 100만 원 이상을 거래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인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업비트 측은 공지문을 통해 고객 확인 의무 시행일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고객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830만 명의 업비트 이용자가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객 확인 인증 시스템에 몰리게 되면 거래가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신원 확인에만 최장 3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업비트 측이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겠죠. 또한 서버를 증설시키는 작업을 통해 마비가 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보다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의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소식은 XRP의 에어드랍인 송버드 토큰에 대한 공지일 텐데요. 오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고팍스의 경우는 송버드 토큰의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빗썸과 업비트 측은 이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인데 하루빨리 이에 관한 소식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4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이 되었는데요.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4월 달까지 이어졌던 상승세가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장에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힘드실 수 있겠지만 크게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이 시장은 현존하는 모든 자산시장군 중 가장 높은 잠재적 성장률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자산군입니다. 그러한 만큼 변동성이 어떠한 자산보다도 높죠. 주식의 경우는 10%만 하락을 해도 대폭락이다, 도망쳐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일상 다반사의 수준입니다. 항상 길게 보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럴수록 이 시장의 펀더멘탈에 대해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